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의 제목이 범죄형 자료 분석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검정을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루었었는데, 그러한 검정들을 살펴보면 모집단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모 비율이라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정을 이제 주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제 그 검정들은 그 대상이 되는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변수는 이제 어떤 수치값을 이제 택하는 그러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서 그러한 변수들에 대한 이제 모수를 이제 검정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15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범주형 자료에 대한 이제 검정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범주형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자료를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크게 범주형 자료와 수치형 자료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수치형 자료는 그 자료의 값이 수치적인 값을 택하는 그런 자료였고요. 범주형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의 값이 어떤 수치적인 값이 아니라 이제 범주로 구분되는, 범주로 분류되는 그러한 자료를 범주형 자료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각각의 범주별로 도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도수 분포표 혹은 원형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범주형 자료의 몇 가지 example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종교를 생각을 이제 해보면 종교가 뭐 그 기독교, 불교 등등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요. 그러한 것이 어떤 이제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값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직업의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 그 뭐 매우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이다 등등의 이제 값을 가질 텐데요. 자, 그러한 것도 범주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의 특별한 유전자를 생각을 해서 그 유전자 형태를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나무는 유전자가 A 타입, 어떤 나무는 유전자 B 타입 등등으로 범주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수치가 아닌 특성들이 이제 범주형 자료들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치형으로 표현되는 자료이긴 하지만 연속적인 구간을 몇 개의 구간, 계급으로 나눔으로 해서 수치형 자료를 범주화해서 변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연간 소득을 생각을 해보면 뭐 소득은 수치로 표현이 될 텐데 그 값을 상, 중, 하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상, 중, 하라고 하는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량도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도 연속적인 구간, 즉 수치형 자료지만 연속적인 구간을 몇 개로 나누어서 범주형 자료로 변형을 이제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범주형 자료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 15장에서 다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적합도 검정, 영어로 Goodness of Fit Test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동질성 검정, Homogeneity Test.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1번과 2번은 그 어떤 관심이 있는 특성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라면 3번은 그 실험 이제 그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그 관찰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두 개의 이제 특성을 관찰을 이제 하는 경우에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서로 독립인가를 확인하는 독립성 검정.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검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선 적합도 검정, 동질성 검정, 동질성 검정, 독립성 검정의 상황들을 좀 이그젬플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적합도 검정인데요. 적합도 검정에서는 앞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실험 추출 단위로부터 그 하나의 특성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 하나의 특성에 대해서 어떠한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분포처럼 보이느냐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적합도 검정에서는 한 가지 특성, 변수가 이제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제 하나의 특성으로 분류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을 근거로 해서 모집단의 분포에 대한 추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검정을 하는 것이 그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한 가지 특성으로 분류된 한 표본의 한 이그젬플로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유전자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범주형 자료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의 유전자 형태는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생물학 이론에 근거하면 그 나무의 유전자 형태 A, B, C는 1대 2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생물학 이론이 실제 그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나무들 중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서 추출된 나무들을 유전자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그루의 이제 나무를 추출을 했다고 하고요. 자, 100그루의 나무를 유전자 형태로 분류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00그루 중에서 18그루는 유전자가 A 형태였고요. 쉬운 5그루는 그 B 유전자 형태였다고 하고 27그루는 C 유전자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모집단은 이제 전체 나무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전체 나무들에 대해서 A 타입의 나무들이 일부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B를 유전자가 이제 형태가 B가 되는 그런 나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C라고 하는 유전자 타입의 나무가 있을 텐데 모집단에 대해서 이러한 유전자 타입별로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그 A 타입의 나무의 비율, 그 다음에 B 타입의 나무의 비율, C 타입의 나무의 비율이 모집단에서의 이제 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모수가 1대 2대 1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잘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것을 검정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그 모집단에 대해서 모집단은 이제 전체 가능한 그 나무의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모아둔 것인데요. 자, 그 중에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을 텐데 각각의 이제 그 유전자별로 모집단에서의 그 유전자의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값을 PA, PB, PC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A, B, C 세 가지 유전자만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PA와 PB와 PC를 더하면 1이 되는 이제 그러한 관계에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생물학 이론을 생각을 해보면 1대 2대 1의 비율이다 라는 얘기는 PA 대 PB 대 PC가 1대 2대 1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이 주어진 표본과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가설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율은 이제 그 다 더해서 1이 될 텐데 비율이 1대 2대 1이 되므로 이것은 결국
PA가 4분의 1, PB가 2분의 1, PC가 4분의 1 이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이제 이것을 귀무가설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귀무가설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혹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100그루 나무로부터, 즉 표본의 크기가 100인 이런 표본으로부터 얻은 이제 각각의 표본 비율이 있겠죠? 그 표본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 그 표본 비율이 모 비율이 PA, PB, PC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라는 것과 잘 이제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귀무가설이 이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검정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은 결국 모집단을 구성하는 세 개의 범주에 대해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나를 정해서 그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집단의 분포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모집단의 분포가 A, B, C 세 가지 범주별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그런 분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귀무가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정을 적합도 검정이라고도 부르고요. 모집단의 분포가 주어진 분포가 맞는지를 이제 검정한다라는 입장에서 분포 검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분포 검정 혹은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범주형 자료들의 분포가 주어진 분포와 맞는지 하는 것을 이제 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적합도 검정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한 가지 특성인데요. 그래서 변수가 하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적합도 검정 혹은 분포 검정하고 이제 별도로 또 해볼 것이 두 번째가 이제 동질성 검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동질성 검정에서도 변수는 하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분포 검정은 수치 자료가 그러니까 수치형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당히 이제 구간으로 나누어서 범주화 시킨 자료에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범주형 자료에 적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범주형 자료에 적용하는 방법 또 한 가지로 이번에는 동질성 검정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이때도 조금 전과 동일하게 변수에 해당하는 특성의 개수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을 이제 두 개를 생각을 하거나 뭐 그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개를 생각을 하고요.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독립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분포가 동일한가 하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이제 동질성 검정인데요. 그러한 동질성 검정의 한 가지 example들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식이요법 A와 B의 효과를 이제 비교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요법 A와 식이요법 B를 적용한 후에 건강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이요법을 적용한 후에 건강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 혹은 보통 혹은 불량으로 세 가지로 나누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 식이요법 A도 조사를 할 것이고 B도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150명 중에서 임의로 80명을 추출해서 80명의 환자에게는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에게는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한 후에 건강 상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식이요법 A를 적용한 환자는 모두 80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모집단으로부터 첫 번째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1은 일종의 가상의 모집단이 될 텐데요. 식이요법 A를 적용을 이제 했을 때, 그 건강 상태가 어떤 값들이 나타나는지 하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다 모아둔 것이 모집단 1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앞으로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집단이라기보다는 가상의 모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건강 상태들을 조사해 보면 양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인 상태가 있을 것이고요. 불량인 상태가 있겠습니다. 자, 모집단 2도 마찬가지로 모집단 2는 모든 가능한 사람에게 그 식이요법 B를 적용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건강 상태들을 이제 다 포함하는 그런 모집단이 모집단 2가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식이요법의 효과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 A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 그 건강 상태나 B라는 식이요법을 적용했을 때의 건강 상태의 분포가 동일한가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집단 1, 즉 식이요법 A를 적용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양호인 비율을 PA1이라고 부르고요. 식이요법 A를 적용을 했을 때 건강 상태가 보통인 비율을 PA2, 불량인 비율을 PA3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고요. 그 모집단 2에서 각각의 범주의 비율, 다른 말로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양호인 그런 비율을 PB1, 식이요법 B를 적용했을 때 건강 상태가 보통인 비율을 PB2, 불량인 비율을 PB3라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집단이 하나만 있었던 거고요. 자, 이 모집단에 대해서 PA1이 얼마, PA2가 얼마, PA3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귀무가설로 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적합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동질성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처리를 적용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각각의 모집단의 이제 그 결과값, 관측값들은 동일한 범주형 자료로 나타날 텐데 그런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분포가 동일한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H0라고 하는 것은 PA1과 PB1이 네, 잠시만요. 여기를 지우죠. 앞에서는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었지만 지금 얼마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주인 양호에 대해서도 비율이 동일하고 두 번째 범주인 보통에 대해서도 비율이 동일하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인 분량에 대해서도 비율이 동일하다. 즉, 모집단 1의 분포와 모집단 2의 분포가 분포 입장에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동질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모집단이 두 개만 생각을 한 것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뭐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개 모집단의 분포가 다 동일한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동질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질성 검정에서는 변수에 해당하는 특성은 하나이고요. 그리고 모집단은 여기선 두 개지만 모집단은 이제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얻은 이 값들은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80인 그런 표본을 추출했더니 그 중에서 37명이 양호 상태였고 24명이 보통, 19명이 불량이다 라는 그런 표본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요. 모집단 2, 즉 식이요법 B를 적용한 후에 70명을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모집단 2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가 70인 표본을 추출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70명 중에서 17명이 양호 상태였고 33명이 보통, 20명이 불량 상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표본으로부터 이러한 그 규모가설, 즉 모집단의 모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각각의 범주별로 모 비율이 동일한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본을 각각 모집단에서 독립 표본을 이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독립 표본인데요. 모집단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개수만큼, 모집단의 개수만큼 독립 표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표본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첫 번째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비율이 80분의 37, 그 다음에 80분의 24, 그 다음에 80분의 19가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표본 비율을 생각해 보면 70분의 17, 33분의 70, 20분의 70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모집단은 이제 표본은 앞에서 같이 PA1, PA2, PA3라고 되도록 하고요. 모집단 B, 모집단 2로부터 얻은 이제 그 모집단 2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비율을 PB1, PB2, PB3라고 하겠습니다. 자, PA1과 PB1이 서로 같고 PA2와 PB2가 같고 PA3와 PB3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이 아래에 있는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과 각각 서로 같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그 표본으로부터 두 개의 모집단의 모 비율이 동일한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동질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런 동질성 검정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두 식이요법 간의 이제 건강 상태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검정을 이제 동질성, 즉 식이요법 A나 식이요법 B로부터 얻어지는 두 개의 모집단이 동질하다, 동일한 형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동질성 검정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말을 풀어서 써보면
그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인 두 표본을 추출하고 그러한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각 범주별로, 즉 양호 범주, 보통, 불량 범주별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제 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살펴본 것은 이제 변수가 하나였는데요. 두 가지는 전부 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독립성 검정은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일 텐데요. 물론 이제 3개, 4개를 따지는 것은 좀 복잡할 테니까 우리가 15장에서 다룰 독립성 검정에서는 변수로 2개의 변수를 생각을 하고 2개의 변수가 서로 독립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검정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5장 전체에서 다루는 자료는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x라는 변수의 결과값도 범주형으로 나타나고요. 즉 x도 범주형 변수가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범주형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범주형 변수 x, y를 생각을 해서 x, y가 서로 독립인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검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수가 2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각각의 그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 대상, 그 표본 추출 단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2가지 특성을 이제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 이제 x라는 변수로 나타내고 두 번째 특성은 이제 y라는 변수로 나타낸다고 할 때 하나의 모집단에서 그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각각의 그 표본에 대해서 2가지 특성을 조사를 해서 하나의 특성은 x로 하나의 특성은 y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에서는 2가지 특성을 이제 조사를 한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동질성 검정에서는 이제 2개의 모집단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모집단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표본 자체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표본은 하나지만 각각의 이제 개체로부터 2가지 값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가지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TV 오락물에 대한 의견을 이제 조사를 했고요. 이것을 X라고 하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사람의 성별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의견은 예를 들어서 TV 오락물에 대해서 방영하는 정도가 뭐 적절하다, 아니면 너무 많이 방영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가능할 텐데요. 우리 성별은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의견이라고 하는 것과 성별이라고 하는 특성은 서로 관계가 없는지, 인디펜던트한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가지 변수가 독립이라는 뜻은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그냥 i라고 표기를 하고요. y가 가지는 값을 j라고 표기한다면 x가 i가 되고 y가 j가 되는 그런 일종의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결합 확률이 되겠죠. 자, 이 결합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으냐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의의 ij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ij가 어떤 범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 이제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1250명
하나의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그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1250인 표본을 추출을 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제 개별 사람에게 두 가지를 조사를 한 것이죠. 자, 두 가지 조사한 것을 이제 정리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즉, 1번부터 1250번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얘기했을 텐데, 그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X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Y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방영이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거나 혹은 적정하다 혹은 너무 적게 방영이 된다라는 세 가지 의견만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X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의 성별이 뭐 남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적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별 조건이 여자 등등으로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이제 그 두 가지 특성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제 이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변수 x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범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y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그 교차하는 이런 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부분은 이 전체 1250명 중에서 그 오락물 방영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동시에 성별이 남자인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한 것이 37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견이 적당한데 더군다나 남자가 이제 남자면서 적당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250명 중에서 237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값들을 다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6개의 값들을 다 더하면 1250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 다 더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행은 오락물 방영에 대한 의견은 이제 세 가지를 다 고려했지만 성별은 남자만을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1250명 임의로 추출한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인 y라고 하는 변수가 남자가 되는 그러한 표본의 크기 혹은 도수가 642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행의 합인 609는 1250명 중에서 두 번째 특성으로 대답한 결과 여자라고 대답한 그런 관측값이 모두 609개가 있었다. 도수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컬럼 두 개를 합한 값들도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것은 비슷하게 전체 1250명 중에서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관계없이 일단 의견이 너무 많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들이 전체 얼마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이제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제 하나의 이제 표본으로부터 각각의 이제 그 표본 추출 단위에게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행과 열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표로 그러한 도수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두 가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 서로 독립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서의 비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특성이 독립이라는 규모가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타내고자 그 모집단의 그 비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왼쪽
있는 표는 표본으로부터 구한 도수가 될 텐데요. 지금 실제로 앞에서 x가 그 의견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을 했고 y가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x가 너무 많다. 그리고 y가 남자. 즉 모집단에서 첫 번째 특성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지면서 y 두 번째 특성이 남자라는 특성을 가진 개체의 비율, 모 비율 값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모 비율 값이 x가 그 너무 많다로 조사가 되는 그런 모 비율과 y만 따졌을 때 남자의 비율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의 곱과 같은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6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너무 많다가 적당하다, 너무 적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계가 있기를 이제 희망을 하는 것이고요. Y에 대해서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성립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그냥 표기를 한다면 앞에서 쓴 것처럼 이 그 joint probability가 marginal probability의 곱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특정한 ij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ij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지가 결국 독립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적절한가를, 사실인가를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크게 한 3가지 검정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3가지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결과들을 이런 표 형태로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예제 2에서와 예제 3에서는 모두 그 행의 개수가 2개, 합을 제외한다면,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모두 3개인 표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가 겉모습은 비슷하게 동일한 행의 크기, 열의 크기를 갖는 그런 표로 정리가 되지만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정을 할 때, 특히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검정을 할 때 표본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들을, 즉 각각의 특성별로 범주별로 우리가 도수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정리한 표를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표를 일반적으로 분할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표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를 내리면 표본의 관측치를 이제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각각의 그 범주가 몇 개씩 나타나는지 도수를 나타낸 자료가 분할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할표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분할표에 등장하는 행의 개수가 몇 개이고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식이요법 A와 식이요법 B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할 때는 행의 개수가 2개였습니다. 식이요법 A, 식이요법 B 2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양호, 보통, 나쁘다, 이런 불량이다 라는 3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컬럼의 개수가 3개였고요. 따라서 그러한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한 분할표는 2 곱하기 3 분할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동질성 검정의 한 가지 example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본
이그젠플이었는데요. 자, 그런 이그젠플이 모집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 행의 개수는 모집단의 크기,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혹은 처리의 개수와 동일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처리가 이제 두 가지 처리를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 상태라고 하는 그 특성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가 하는 그 개수가 결국은 이제 컬럼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뿐만 아니라 조금 바로 전에 했던 예제 3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독립성 검정도 이와 비슷한 2 곱하기 3 분할표 형태로 나타났었는데요. 자, 그 독립성 검정과 동질성 검정의 큰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행은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본을 추출하기 전에 이제 몇 개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추출을 하겠다라고 내가 결정을 한다면 표본의 크기는 실제 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값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2 곱하기 3 분할표에서 행의 합은 80, 70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모집단 A에 대해서 모집단 B에 대해서 추출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값이고요. 하지만 이제 컬럼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조사를 해야지만 정해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행의 합은 미리 정해져 있지만 열의 합은 조사를 해야지만 관측을 해야지만 얻어지는 값으로서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행이 고정된 이제 분할표가 될 텐데요. 독립성 검정에서는 표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동질성 검정에서는 지금 이 경우는 모집단이 두 개가 있었고 각각의 모집단에서 독립표본을 하나씩 추출했기 때문에 표본이 두 개입니다. 두 표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립성 검정에서는 아래가 이제 독립성 검정을 생각을 할 때 다루었던 이그젠플이었는데요. 독립성 검정에서는 표본은 하나입니다. 모집단도 하나이고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각각의 개체로부터 우리가 조사하는 특성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특성을 조사하는 거죠. 혹은 이제 변수 입장에서 두 가지 변수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변수를, 한 가지 특성, 즉 한 가지 변수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러한 2 곱하기 3 분할표를 이제 그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이제 그 두 가지 특성,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불렀었는데요. 자, x라는 특성에 대해서 몇 개의 값을 이제 가질 텐데 그러한 x라는 변수가 가지는 범주의 개수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특성 y라는 변수가 가지는 범주의 개수를 생각을 했더니 2 곱하기 3 분할표가 된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한 가지 표본이기 때문에 1250이라는 이제 전체 표본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추출하기 전에는 그 중에 남자가 몇 명이 있을지 여자가 몇 명이라고 답을 할지 즉 y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총합이 얼마가 될지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x에 대해서도 그렇죠. 즉 이러한 독립성 검정에서 우리가 다루는 상황, 독립성 검정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각각의 행의 합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각각의 열에 대한 합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그 위에서 살펴본 동질성 검정과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모습은 좀 비슷하고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그 동질성 검정의 방법과 독립성 검정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방법도 굉장히 유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표본이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추출이 됐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이제 변수, 특성이 두 가지이지만 위에서는 변수는 하나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차이들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우리가 앞으로 다룰 범주형 자료와 관련된 분석에서 다루게 될 세 가지 검정, 즉 적합도 검정, 동질성 검정, 그리고 독립성 검정 세 가지가 어떠한 것을 검정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이그젬플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들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것을 진행을 하는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